안녕하십니까. 말달리자의 김준혁입니다. 지난 7월부터 PC방과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비흡연자들은 다수의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좀 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반면, 애연가들은 흡연이 개인의 기호인 만큼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금연 정책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열 경기도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김은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함께 하셨습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 협동조합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문한태 중부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연 정책과 관련된 토론입니다. 사실 최근에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비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똥이 튀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연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야기도 있고, 또 비흡연자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알찬 토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의 토론에 임하는 간단한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열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금연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금연 관련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다 더 금연에 관련된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정책, 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지 연구원님. 네. 저는 보건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라는 시민단체에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느꼈던 우리나라 금연 정책의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어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승재 이사장님. 네, 저는 소상공인 운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 이사장으로서 PC방 권익단체 단체장입니다. 금연하자는 데 대해서는 달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생업의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연 정책이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이 공공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어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한태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금연법은 기존에 있을 때부터 언론에 좋은 화두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에 갈리는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PC방 전면 금연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랑 기자의 관점에서 보는 금연법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고견 들어가지고 또 앞으로 또 좋은 기사 쓰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또 우리 김은지 선생님께서 금연 협회 사무총장을 또 역임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금연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금연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최승재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주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어쨌든 소위 말하는 7월 1일부터 시작된 공중이용시설 이 금연 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1년에 한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또 금연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20, 30년 후에 1000만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금연 열풍을 주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정의 어떤 배경과 의미, 정책 추진 과정들,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기열 의원님께서 제일 객관적으로 진행 과정을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금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국가 금연 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높은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15세 이상 흡연율을 봤을 때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OECD 평균 흡연율이 26%인데 우리나라는 약 40.8%가 유지되고 있고요. 연간 약 5만 명이 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조 6천억 원 정도 현재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청소년 흡연율이 지금 현재 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흡연은 미래의 인적 형성하는 단계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값 인상으로 통해서 금연이 또 조절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약 500원 인상된 이후에 약 8년 동안 거의 인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이 금연을 권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연을 방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아까 그 40에서 29%로 이렇게 내리고 청소년 흡연율을 약 12%까지 이렇게 낮추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 정책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그 비가격 정책에는 캐나다에서 금연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담배 표지에 이 혐오스러운 사진이나 이 문구를 삽입을 하고 또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해서 금연 의지를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정부 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이렇고 또 저희 경기도에서는 또 이 금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흡연 예방 및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6개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폐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금연 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이 약 95,431명이고요. 여기에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약 82,06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연 정책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금연자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건강과 주변 옆 사람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쾌적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뭐 5조 6천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어쨌든 그런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개인의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가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뭐 8만 명 이상이 뭐 이렇게 금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가로 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예전에 금연 운동협회에서 뭐 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더 요구가 반영된 부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열심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지금 잠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배값에 경고 사진을 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담배값이 화려합니다. 멋지고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 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60가지나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담배에 중독된 어른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값의 경고 사진을 부탁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멋지고 쿨하고 세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담배를 피우면 내가 몸이 아플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7대 국회에도 올라가
올라갔었고 18대에도 올라갔었는데 번번이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그 토론에서 핵심 내용은 어떤 뭐 다들 금연에 대해서, 금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저 역시도 사실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계시고, 아까 그 토론 전에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길 의원님께서는 10년 전에 이제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뭐 이건 뭐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핵심은 바로 그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단속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PC방 관련해 가지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같이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승재 이사장님께서 이제 관련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금연 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상공인 업종들이 지금 닥쳐야 될 지금 당장의 현실이 지금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금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정기열 의원님하고 김은지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담배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담배값에 외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혐오 사진 같은 부분, 이런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시행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소상공인들한테 먼저 하는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당장에 닥친 현실에 대비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물론 뭐 소상공인들이 드나드는 PC방이라는 음식점도 많은 사람이 드나들지만 더 공공적인 요소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흡연하는 사람들이 금연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하지 않게 길거리 흡연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구역도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부분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정책을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례로 PC방 같은 경우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저희는 개도기간입니다. 일반 음식점들은 6월 말일 날 사실 개도기간이 끝났고 7월 달서부터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7월 달서부터 개도기간이거든요. 근데 음식점 1월 달서부터 7월 달, 6월 말까지 음식점에 대해서 개도기간 때는 잠잠하다가 사실은 큰 문제도 없다가 갑자기 저희까지 같이 개도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고 뭐 스티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주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엄포를 놓게 됐을 때 본인들의 잘잘못을 둘째로 두더라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의식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장사까지 안 된다? 뭐 생존이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PC방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또 어떤 경기도의 단속과 관련돼서 네.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이 있으신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현지 선생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반론이 좀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반론도 되고요. 예. 약간 이제 제가 또 옹호하는 입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에서 PC방만 좀 강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아마 PC방 관련 업체에서는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머리 삭발하는 그런 네. 것도 하셨고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은 PC방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실내에서 다 같이 해야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예 기간을 계속해서 두고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춰서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왜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PC방을 운영하시는 분과 정부와 시민 모두가 다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일을 잠깐 해야 할 땐 PC방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가 두렵습니다. 30분간 거의 숨을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나와도 보면은 이제 약간 어떠한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괴롭고 그리고 머리에 막 냄새가 배고 아이들도 이제 거기 간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걱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PC방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어떤 게임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게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홍보 그리고 업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다 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걸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PC방에 이제 가해지는 그런 금연 정책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거기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만화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은 다들 조용히 있는데 이제 PC방 업주분들께서는 지난번에 흡연실하고 금연실을 만들 때 구분할 때 어떤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 무효화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돈 입장에서 그러신데 그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PC방이 흡연실하고 금연실하고 나눠져 있지만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흡연실하고 금연실을 구분하는 것은 금연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출입 자체가 완전히 입구가 다르고 공기와 전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카운터가 2개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흡연실과 금연실을 구분하는 것은 금연에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에서 흡연실, 금연실을 만들도록 돈을 들도록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금연실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그러한 조금 좀 길게 보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이 이용하는 그런 당구장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그런 당구장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홍보를 좀 같이 해서 그래서 진짜 전 가족이 함께 가서 같이 그렇게 인터넷 게임도 하고 그런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정부하고 PC방 업주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네. 어쨌든 뭐 그 말씀하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그 우리 최승재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문 기자님께서 그 관련된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 같이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네. 김은지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좀 금연 정책을 소상공인들한테 정책을 쓸 때 사실은 좀 길게 보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최초의 어떤 PC방 금연구역 지정될 당시에 사실은 저희는 어떤 PC방은 등록을 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등록제 여건으로 다른 업종하고 좀 형평성 문제죠. 그래서 등록 여건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 칸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뭐 금연구역, 흡연구역 칸막이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뭐 칸막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냉난방기를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고 배기설을 따로 갖춰야 되고 그게 불과 이제 3년밖에 안 된 일이거든요. 뭐 많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비용을 들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사실은 없이 PC방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PC방을 완전 금연으로 다시 만들려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경제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물론 PC방이라는 특성이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다수의 이제 PC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게임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초의 PC방을 시작할 때 인터넷 카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다가 지금은 이제 게임방 위주가 좀 강합니다. 뭐 성인들, 어른들께서는 게임하러 가는 자체가 싫죠. 뭐 담배 연기가 싫은 게 아니라 게임하러 가는 싫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나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업종 내에서도 금연 PC방을 완전 금연 PC방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설치를 해서 많이 했었는데 도리어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되고 확산이 됐다면 당연히 그게 날로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금연 PC방이 됐을 텐데 장사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게임을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필 수도 있는데 게임은 팀 플레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중간에 담배를 피고 오는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속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어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놓고 금연하는 분들은 별도 거기서 하시고 흡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최초에 그 만들 당시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못 만들게 하고 에어커튼을 저희가 업주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당연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나눌 때부터 아예 애초부터 그런 구역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정부의 지도 감독이 좀 필요했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그 책임이 지금에 와서 PC방이 일방적으로 지어지는 감이 없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생존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쾌적한 환경이 되고 손님이 고객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폐업을 계속하고 있고 일례로 PC방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예고할 때 저희가 한때 전국에 있는 PC방이 26,000개였는데 지금 12,000개입니다. 작년에 6,000개의 업소가 폐업이 됐습니다. 6,000개의 업소가 폐업을 당시에 고용인구와 그 PC방 소상공인들인데 많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실은 대부분 다 부채를 안고 있는데 또 관련 사업도 붕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금년 말 개도 기간이 끝나면은 30~40%가 폐업 예정이라고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26,000개에 달하던 우리 IT 어떤 공간이 내년 정도 되면 7,000개, 6,000개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 흡연 피해도 5조 6천억이라는 뭐 그것까지는 비교하지 않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떤 가정이 붕괴되고 관련 업종이 붕괴됐을 때 그 피해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한쪽만을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건강권과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충돌하는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 기자님 이제 추가로 더. 예. 경기도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죠. 결국에는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음식점들이나 단속에 나섰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발 건수는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속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이 많은 음식점과 PC방과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펼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과태료를 어떤 곳은 부과하고 어떤 곳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이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담배를 피시죠. 그러면 저기도 담배를 피는데 왜 우리 가게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냐라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위법이니까 해야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니까라는 그런 손방망이 처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충분하게 제도가 갖춰지고 인력이 단속 인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됐으면 당연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그 단속 나가시는 분들 자체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뭐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도 하셨어요. 업주분들이.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요즘에 개인 PC 없는 집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PC방을 가는 이유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집에서 피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뭐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게임을 하려고 가는데 담배를 못 피니까 PC방은 안 가게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금연법 자체가 지금 그래서 시행되는 당시에도 맨 처음엔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가 유예기간을 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 언론 입장에서 보기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네,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그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금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최승대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지금
3년 전에 네.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나누어서 시설을 설치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그 PC방을 갖다가 전면 금연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금연 정책을 금연구역, 흡연구역 나눴을 때 사실은 조금 더 강화시켰었고 지금 같은 의지로서 사실은 확실하게 나누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미흡한 점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역만 나눠놨지 공기가 왔다 갔다 순환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간접 흡연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존재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기소 개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관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금연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업종을 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종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15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 음식점, 뭐 노래방 이런 곳들이 당구장은 제외가 됐고 그렇게 예외가 돼 있습니다. 커피숍 다 예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과 저희 PC방과의 형평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손님들도 헷갈리고 PC방 업주들도 헷갈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일반 식당들 같은 경우는 개도 기간을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단 한 건의 단속건 사례가 없었습니다. 음식점에 참 놀랍게도 전국의 음식점들이 40만 개라고 그러고 그중에서 15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이 상당수가 되는데 규모가 있는데 상당히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PC방은 이제 개도 기간이라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고객들한테 알리는 기간인데 저희는 거꾸로 지금에 와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마음대로 금연 스티커를 흡연 지정을 스티커를 붙이고 처벌을 내리겠다는데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그럽니다. 아예 차라리 이럴 바에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확실히 나눠놓고 어느 정도 했었다면은 지금보다 나아진 게 지금 여기가 이 공간이 완전히 지금 오픈된 공간인데 여기서 누가 담배를 하나 피면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보내거나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동안에 이미 금연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미 다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 옛날에 집회할 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저희한테 차라리 사법권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와서 담배를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 공간이 나눠 있으면 그쪽으로 손님을 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일례로 서초구청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아직 의욕이 넘치셔서 서초구에서 PC방을 갖다 집중 단속을 했어요. 보기 좋으니까 단속하기도 좋고 청소년 서초구에 있는 PC방 3분의 1이 2달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거기 나중에 서초구에 있는 여러 가지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갑자기 빈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그냥 뭐 관련된 컴퓨터가 중고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다시 한번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금연 구역을 갖다가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 이런 데는 금연 구역 지정이 안 되는데 왜 PC방 같은 데는 이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그럼 금연 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PC방은 일반 음식점이나 뭐 다른 업종하고는 좀 비교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C방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고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1년도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출입이 가장 많은 시설로 남자는 86.6%가 PC방, 그 다음에 여자는 노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국립암센터에서 간접흡연 노출 수준 모니터링 및 수행 효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기준을 보면 식당이나 학원, 뭐 대형 건물은 식당은 0.58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기준이거든요. 미세먼지가 그렇고 학원은 0.59 마이크로그램인데요. PC방은 약 50배인 44.93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정도로 가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장 많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와서 왜 정부에서 PC방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죠. 사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에게 유용한 매체물과 그 다음에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또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여태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길거리 흡연자가 많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야, 거기 담배 필 수 있어? 담배 피는 장소냐? 이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담배를 피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담배를 피웠지만, 담배를 끊고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면 다들 담배 피고 왔습니다. 예전에 화장실에서도 폈지만 지금은 화장실에도 못 피니까 밖에 나가서 피는데 그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옴으로써 길거리 흡연자가 또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또 간접 피해가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식당 문화에서는 안에서 거의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 건수가 적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민의 금연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특히 경기도민들은 더 많이 높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PC방이 아까 강남이나 아까 서초라고 말씀하셨죠. 그쪽에 PC방들이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바로 이렇게 폐쇄됐다 이렇게 말씀해서 생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책을 시행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 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책이 차츰차츰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시행을 하고 일률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PC방을 많이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한때 PC방 출입을 했고 제가 가장 잘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했었습니다. 저도 성인인데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PC방에도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PC방 가면서 담배를 끊으면서 이 PC방의 그 환경이 저에게 몸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PC방을 요즘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뭔가 문서나 긴급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C방에 가서 자료를 분석하고 싶어도 들어가면 그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격하고 매캐하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이 너무 매캐해서 사실 들어가기가 되게 꺼려집니다. 만약에 PC방이 정말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저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함께 스타크래프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아들은 워크래프트인가? 네. 그거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 PC방에 가는데 PC방에 갔다 왔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금연 정책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행을 할 거고 또한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하면 보다 더 단호하게 하고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PC방이 청소년 유해 업소로 환경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PC방이 이제 태동되고 난 다음에 한 15년, 20년의 역사가 이제 초기부터 들어왔는데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PC방이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여와 나라의 어떤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자동차가 많아지면 분명히 교통사고는 따르는 법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근데 PC방 주변에 PC방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1년에 수출한 금액보다도 일반 게임 수출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훨씬 몇 배가 많을 정도로 게임 문화의 어떤 게임 산업이 강국이 됐던 부분도 사실이고 과거에 청소년들이 본드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잃었었던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PC방이라는 데가 금연 그걸 떠나서 일정 여가 문화를 흡수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흡연에 그 반짝 흡연에 사실 피해가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뭐 공부보다는 사실 게임에 중독되는 부분도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PC방이 일반 학원보다 공기질이 더 낮다고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거든요. 평균 PC방에 하루에 들어오는 숫자가 한 2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200명에서 250명.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상당히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각하고 있고 뭐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또 성인들이 주요 고객이 돼야지 사실은 또 장사하기도 용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은 뭐. 근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법에 의하면은 저희가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출입 금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아주 처벌이 강합니다. 500만 원 벌금에다 영업정지 10일이라서 그거를 PC방 업주들은 아주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PC방 운영하면서 퇴근하기 전에 밤 10시에는 꼭 매장에 가서 청소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꼭 확인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청소년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PC방에 청소년 관련된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하길래 얘기를 하면은 보건복지부 수장은 청소년 관련된 간접 흡연 피해다. 그래서 그럼 야간만이라도 좀 허용을 해달라. 그때는 다 성인만 오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 김은지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면 또 이게 앞으로 금연을 확대시켜야 돼서 뭐 일단 야간에도 뭐 혹시라도 금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피해가 아니냐. 그건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해라. 과거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저희가 가동률을 조사해봤어요. 전국적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2분의 1로 딱 나누게끔 돼 있는데 금연구역의 야간에는요. 자리가 밤새도록 1명, 2명이 앉으면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1명 앉았다고 에어컨 안 켤 수 없고 난방기 안 켤 수 없으니까 저희로서도 많은 사실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어쩔 수 없이 금연 손님 1명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당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150평방미터 이상과 이하가 권리금이 차이가 난다.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은 권리금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일부에서는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를 결정을 해서 가는 사람들도 회식하는 사람도 있던 게 사실이고 또 한 가지가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전부 다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잠시 피는데 그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담배를 피게 되면 왜 담배는 사실은 뭐 또 혼자 피는 것보다 한꺼번에 타임을 갖고 그리고 피면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또 막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이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담배 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그걸 뭐 누가 제재할 방법도 없고 누가 할 방법도 없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일률적으로 좀 했었다면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좀 왜냐하면은 아무도 그 금연 문화가 확산이 됐고 그다음 금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다면은 PC방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이 좀 덜했을 수 있는데 엄연히 여가 같은 여가 문화인데 노래방이라든지 당구장은 가서 담배를 편히 피면은 PC방 같은 여가 업종에서 그쪽으로 혼임을 뺏길 염려가 있고 실제로 또 당구장은요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서 다 교복을 입고 갑니다. 교복을 입고 가는데 저희가 당구장을 가서 실제로 조사한 사례도 보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아예 뭐 구역 정리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간은 더 간접 흡연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업종을 갖고 저희 업종에 저희 업종이 불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금연 문화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다른 업종도 150평방미터 이하를 2015년도에 유예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금연 문화가 조금 앞으로 시기적으로 확대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금연이 좋다는 부분을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강요를 했다면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 PC방과 관련된 내용은 좀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좀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그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잠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그 의원님이나 이사장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길거리 흡연 문제 얘기가 됐어요. 지금 그 길거리 흡연과 관련해서 무슨 뭐 이렇게 흡연 구역을 따로 정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문 기자님.
그게 다중 이용시설 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10m 이상 밖에서 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났다는 게 사실 보편적인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금연법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 결과적으로 금연법이 시행된 이유가 우리 국민이 흡연율을 낮춰서 OECD 수준에 맞춰서 흡연을 낮추겠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PC방이나 이런 데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버블 효과가 난 거죠. 풍선 효과가 난 거예요. 한쪽을 누르니까 밖으로 나가서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뭐 100개를 찍어내는데 70개만 찍어냈다면 뭐 수치가 줄었겠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수치가. 담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담배를 장소를 제한하다 보니까 합법된 장소에서 많이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소에 대한 제한이 실내에만 국한돼 있고 실외에는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인계동이나 이렇게 이쪽 수원 인근에 이런 유흥가를 가보면 앞에 식당 앞에 재떨이를 많이 비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앞에 탁자를 놓고 그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피면 담배 연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금연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결국은 이제 이제 흡연자들이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80%의 비흡연자들이 20%의 그 흡연자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금연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이렇게 지지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우리 김현지 선생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선은 비흡연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흡연에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싫어도 싫다는 표시를 못하고 그동안 표현을 못했죠. 그래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냄새가 싫어도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간접 흡연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비흡연자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흡연자분들은 이미 담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담배를 포기하려는 준비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금연 구역만 지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왜 못 피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금연 구역만 그렇게 지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담배값만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국에 253개에 달하는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실제로 집 가까운 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금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금연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금연 치료 약물이라든가 금연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서포트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금연 서비스를 일단 무료로 하고, 그다음 일반 보험급여 대상으로 해서 흡연자분들이 이제 금연 치료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일단 주머니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보통 담배가 언제부터 중독이 되냐고 하는데, 담배는 두개빚째를 피울 때부터 중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담배 양이 늘어납니다. 담배가 마약은 아닌 거잖아요. 마약도 중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마약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그 다음 담배를 피울 때까지 별로 독성을 못 느껴요. 보통 담배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약은 만약에 어떤 코카인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어질어질하고 쓰러지고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독성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것을 찾기까지 시간이 7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담배는 독성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별로 담배의 해로움은 느끼지 못하겠는데 그 다음 담배를 찾기까지 기간이 보통 흡연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만약에 한 갑을 피우신다. 그러면 1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하나씩 찾으시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되어 계신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1시간에 한 대씩 피웠느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권하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은요. 결국은 하루에 반갑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는 2개비째부터는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흡연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금연을 지금이라도 바로 결심할 수 있고 한 달 이내에 금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서포트가 되어야 되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건강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급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담배는 해로운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점에 가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보면은 담배를 피우셨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은 술 심부름 하듯이 담배 심부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8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는 게 흡연자분들에게는 잘 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끔찍한 폐사진 보여주고 담배 피우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패는 내 패가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끔찍한 건 처음 보면은 끔찍하지만 두 번, 세 번 보면은 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담배를 피우면 왜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왜 뇌에 이게 잘 안 가고 산소가 안 가서 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이 생기고 이런 것을 차곡차곡 과학적인 그 과정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어떤 금연 정책이나 금연 홍보가 굉장히 일회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하지 마시오. 절대 하면 나빠. 그런데 구체적으로 담배가 어떻게 나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결심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흡연자 분들에 대한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정책이 같이 가야 그래야 사실은 지금 금연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한 3년간 그러니까 금연운동 협의에 있으면서 많이 본 게 정부에서 강하게 막 나가려고 하면 국회에서 이제 표를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빼자. 그래서 거기서 결국 무너지고 해서 복지위에서 상정이 안 돼서 논의가 안 돼서 결국은 법이 폐기가 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연 구역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음식점만 할 게 아니라 술집도 해야 되고요. 당구장도 해야 되고요. 치약시설 보면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수용하고 이렇게 한계를 둘 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 모든 학원시설, 모든 시설 내에선 무조건 금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함께 설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 같이 가야 하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있다가 네. 한번 그 담배가 정말 왜 해로운지 네. 그걸 아주 간단하게지만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김은지 선생님께서 그 담배가 왜 해로운지에 대해서 담배 금연 정책이 왜 돼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 어떤 홍보 교육이라든가 홍보 내용 이런 게 있을 텐데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저희 경기도 금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연 정책은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것이 예방에도 중점을 두지만 또 그 금연을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사업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두 번째는 흡연 예방 및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그다음에 3번째는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폐암 진단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 금연 상담사를 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88명을 각 보건소에다 한 명에서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예산은 약 19억 5,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저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8만 2천 명 정도 수혜를 입고 또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금연은 저도 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했는데요. 금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제가 담배를 필 당시는 이 담배를 피는 이유가 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아니면 심적 불안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눌리는 그 압박감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담배를 찾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 대인 관계에 자신이 없을 때 이 담배에 의지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뭔가에 몰두하거나 뭔가 했을 때 그런 때 담배를 찾았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고 담배를 피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담배를 끊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막 그런 식의 반대적인 급부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끊고는 실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강도도 점점 약해졌고요. 특히 제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나 우리 집안 환경,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임, 많은 사람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이 친구들이 담배 피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연해라. 금연하면 정말 좋다.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좋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느낀 것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 가고 밤에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앞에 두 남성분이 가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는 무심코 뒤따라 갔는데 그 담배 연기가 딱 뒤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순간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느꼈어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많이 한 행동이 아니었나, 저 모습이. 그러면 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그때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금연을 함으로써 보다 더 삶의 질이나 이런 모든 것이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또한 건강이 좋아졌어요. 제가 담배를 폈을 때 제가 테니스 운동을 했었는데요. 조금만 떠도 이 가슴이 숨이 콱콱콱 차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담배를 끊고 오래 되다 보니까 테니스나 축구, 뭐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더라도 가쁘거나 이렇게 불안한 그런 심장박도 막 뛰는 이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날렵하고 좋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부에서 금연 정책을 시행을 하지만 이 금연 정책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거기에 조금씩 강화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금연자 수는 더 많이 늘거든요. 부작용도 생기지만 그 부작용은 건강한 좋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약간의 부작용일 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금연 정책 이렇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금연 전도사 자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결 의원님, 그래서 혈색이 되게 좋으세요. 담배를 아마 분장해가지고. 금연에 성공하셔. 우리 담배 피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혈색이 안 좋으시네. 또 뭐 담배를 안 피면 상당히 금연을 하면은 건강에 좋아진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느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논리로 하면은 담배를 안 팔면 되죠. 정부에서 아예 그냥 담배를 안 팔면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편의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편의점 가면은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이 담배고 하여튼 눈에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담배에 대한 마진이 사실은 편의점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고 나면 정말 역마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산 담배는. 근데 왜 담배를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담배로 인해서
나머지 물건이 팔리는 유입 효과가 있다는 게 편의점에서 굳이 담배 면허를 취득하려는 절박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는 많은 사람이 찾는 열한 요소죠. 그런데 담배를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하겠죠. 담배를 진짜로 안 팔면은 일단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간접 흡연 피해도 없고 또 그런 간접 피해, 흡연 피해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간접 비용도 사실 없어지고 좋은데 담배가 이제 뭐 세수에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자칫 잘못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TV 같은 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옛날처럼 담배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담배가 무슨 마치 이렇게 뭔가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거에 어떤 표본인 것 마냥 이렇게 아직도 비추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옛날에 과거에 필터 없는 담배, 새마을 그런 또 피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값을 또 함부로 못 올리는 요소의 어떤 반대 논리도 그렇게 된다고 실제로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좀 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아까 국회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 안에 가면은 여전히 국회 안에서는 진짜 담배 연기가 막 난무합니다. 난무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도 한번 났었는데 청와대 내에서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아주 외교 안보 라인이 북한 문제를 고뇌하면서 담배를 핀다, 담배 만든다. 그러니까 고뇌의 상징이 돼버린 정도로 담배가 드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같은 얘기를 한번 들으면 외국은 제가 이제 유럽을 가보니까 독일에 가보니까 금연 공간과 흡연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밖에서부터 아예. 그래서 흡연하고 싶으면 그 업소로 들어가고 근데 그런 걸 물어보니까 자세히는 제가 이제 독일 말을 못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금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권장 유도를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연을 하게 되면 흡연 부스 비용을 만들어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전무해요.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과태료는 일단은 많이 하고 세수료는 확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부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들어가야지. 이렇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도 안 하고 해피해지면서 금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데 정부의 노력은 정말로 너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그 외국에서는 이 금연 운동 혹은 금연 정책 사실 제가 그 뉴스에서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담배값에 이렇게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폐의 모습도 담배값에 넣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 금연법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먼저 짚고 가야 할 부분이요. 외국에도 지금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담배 사업법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담배 안전 규제법, 담배 안전 관리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판매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담배 사업법은 담배 산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부응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담배 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해져서 국민건강증진법 안에서 혹은 담배 관리법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는 게 우선은 일단은 그게 지금 외국과 비교를 해서 일단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고사진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사진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해로움이 있습니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담배 경고 문구가 있죠. 그래서 담배 값이 있으면 이제 겉표지의 30%를 차지하도록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읽어봤습니다. 네. 아마 읽어보실 때 보면은 이걸 보면서 이걸 진짜 피우면 내가 해로워지겠구나라는 그런 경고의 그런 효과가 있나요? 아마 대부분이 이거 그냥 뭐지? 하고는 그냥 이렇게 떠들지만 그냥 이렇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담배 경고 사진, 그러니까 담배 경고 문구를 보고 이게 경고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거 그냥 어떤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접흡연 피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과 사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요즘 호주에서는 플레인 패키징이라고 해서 아예 담배 회사가 지금 담배 해로움을 그러니까 조금 무마시키기 위한 담배 경고 문구 혹은 경고 그림의 그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 회사에서 쓰는 전략이 담배 포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지 자체를 아무런 그러한 디자인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것을 지금 호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담배값 혹은 뭐 담배 에 아무 표시도 안 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담배 뭐 던일이면 던일, 카멜이면 카멜 이름만 적고 경고 사진을 뭐 70% 이상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네. 그 공중 이용 시설과 관련해서 네. 그 이 외국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뭐 금연 지역 혹은 흡연 지역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부터 네. 해서 우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것은요, 흡연실 혹은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간접흡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간접흡연이라고 하면은 옆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건데, 3차 간접흡연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가요. 그래서 환기를 다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전에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저기 담배 연기 속에 있던 무수히 많은 그 밀입자들이 이런 데 다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노출이 돼서 이것이 내가 이용을 하면 먼지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제가 흡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담배를 아빠가 피우면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도 담배 피울 때 나오는 그 4,0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그 차 안 곳곳에 다 배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앉으면 앉아서 움직일 때 그게 다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흡연실은 만드는 것 자체가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실을 일단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금연을 하게 하는데 각 나라에서 적용을 할 때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흡연실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흡연율이 높은 나라일 경우에, 그리고 일본처럼 그러니까 네가 담배 피우는 것은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라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연 룸도 있고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그런 나라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가 흡연 실 자체를 두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정책에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이 아직 상당히 뒤늦게 네.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늦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어요. 이 금연법이 미국도 그렇고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잘된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본따서 다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낮은 규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나라의 규제와 아까 PC방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단지 이제 정부의 강한 정책에 의해서 내일부터는 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단계별로 거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딱 피지 마 라고 하는 게 금연법의 취지다 보니까 좀 그래서 유예기간도 생긴 거고 PC방 업주분들이 엄청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해서 유예가 된 거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담배에 대한 세금이 담배 전체 한갑 2,500원에 대한 세금이 62%가 세금입니다. 그 안에. 그러면 62%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여태까지 정부가 긴 세월 동안 담배를 팔아왔는데 흡연자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부스라든지, 부스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당장 근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흡연자를 위한 부스가 있었다면 길거리에 대한 흡연이 늘어났거나 이런 문제점은 차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이 그렇게 쓰이지 않다 보니까 당장 지금 어떤 대안을 내놔도 어느 대안을 내놔도 마찰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흡연 부스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흡연 부스가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두 사람이 들어가면 일단 설치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쓸 수 있는 흡연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수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이제 돈이 들어가요. 문제는 그것 가지고 그럼 다 커버가 되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며 일단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흡연실을 잠깐 만드는 경우에는 아마 그러니까는 지금 그때는 어쩌면 많은 흡연자분들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흡연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동대구역이라든가 각 학교도 있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한 지금 사례로 있기 때문에 일단 흡연 부스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흡연자분들을 위한 금연 진료, 금연 보건구역. 그래서 실제로 흡연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흡연을 하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할 게 아니라 그 흡연자분들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까 금연 클리닉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흡연자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보건소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저녁에도 야간 클리닉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있지만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그런 약국이나 병원에서 금연 보조제를 구입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금연을 하고 싶으면 사실은 금연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리플렛이라든가 교육 자료라든가 그리고 금연하고 싶으면 금연 상담 전화도 있어요. 그런데 금연 상담 전화도 지금 국가에서 많이 약한 게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흡연자분들을 상담하는 전화가 1544-9030인데 금연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2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흡연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금연을 결심하실 수 있는 금연을 결심을 해서 금연을 이제 금연자로 일단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일단 정책이 그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공 지금 실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에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담배는 끊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금연 정책은 반드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금연 구역만 제한을 할 게 아니라 금연 구역 제한과 함께 그리고 담뱃값도 더 올려야 하고 더 올려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세수를 무엇을 할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보면은 흡연하는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있는 담배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로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담배 진열을 이렇게 외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숨겨놓고 뭐 주세요. 그러면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을 해서 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단계적으로 가자는 아까 그런 예, 부분 어쨌든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다 나은 금연 정책에 대한 대안 혹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관련된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 요거를 갖다가 각자 이야기하고 뭐 오늘 마지막 소감하는 걸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꾸로 원래 문 기자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승재 이사장님부터 말씀 나오셨으니까 먼저 쭉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얘기지만 이제 그래서 사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저도 이제 외국을 좀 들어봤는데 외국에서 사실 실패 뭐 자영업자들한테 담배 관련된 부분을 규제를 엄격하게 다 지금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는 흡연업소와 흡연구역을 나누는 부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흡연업소와 금연업소를 아예 바깥에 표지판에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 대신에 흡연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이 반드시 제한됩니다. 낮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흡연을 권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문화가 할 때면은 국민들이 같이 성숙도가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중국은 PC방
다중이용업소가 완전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중국은 가면요. 그냥 다 피죠. 100%다 피죠. 그냥 아무도 제재도 없고 공안마저 그 무서운 공안마저도 제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있으되 실효성이 전혀 없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외국에다가 여기 세계보건기구에다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더 역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건소 공무원들이 지금 단속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계몽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서 일반 어려운 이 정말로 경기가 우리나라의 고용의 4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금 누구나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금연 안 하면은 벌금 매겠다, 스티커 매겠다. 그것도 하지도 몇 번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그때뿐인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사법권도 없는데 그럼 손님이 고객이 와서 식당에서 담배를 피면은 그 손님을 내쫓는 자영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는데 의구심이 들겠죠. 그 손님을 나가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금연 문화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형성이 되지만 과연 그 담배로 조성되는 세금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발표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흡연 부스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좀 공간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그 밀집된 공간에서 담배 피다 보면 불편하겠죠. 그러면 담배도 끊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담배 흡연 부스에 막 사람들 몰려갖고 뭐 불편합니다. 담배 연기 막 튀니까 본인들도 나오면서 막 콜록콜록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일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다 공항에서 몰래 피면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전 공항에다 흩어지겠죠. 담배 연기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걸 낫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낫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내세우는 부분은 금연을 반대하자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상당히 중요하다. 당장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가족들하고 해서 생활할 수 없게끔 됐을 때 과연 금연을 내세울 것이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또 그 다른 뭐 어쨌든 발전적 대안. 예, 우리 의원님. 그 부분 지금 우리 최승재 사장님께서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금연 정책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금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단계적으로 완충지대를 해서 점점 금연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담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담배가 2,500원이 지금 현재 보통 평균 2,500원인데 여기에 약 1,564원이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담배 판매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2007년도에 그 세수로 들어온 비용이 약 6조 6천억 원 정도의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담배를 팔아서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담배에 벌어들이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 교부세, 지방 교육세도 하고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뭐 폐기물 부담금, 뭐 부가세 등을 다양하게 세금을 걷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금연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 비용이 많이 없어요. 그 중에 국가에서 그 실질적으로 금연 비용에 쓰는 비용이 약 300억 정도. 6조 6천억을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약 300억 정도만 금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국내 이 담배법 사업 시행령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담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법이거든요.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금연을 하게 하려면 그 담배를 삼으로써, 담배 피움으로써 표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떠한 내 몸에 어떠한 이상 증세가 온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문구가 사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2분 안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각자 그 소감 이제 정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말 이 금연을 하고 우리 경기도도 정말 금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캐나다에서 금연 정책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즉, 겉 표지에 이렇게 자극적인 그림이나 문구를 삽입하게끔 법조항에 강제 조항을 넣고요. 또한 이 담배를
지금 우리 담배 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담배에 이 타르하고 니코틴 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것을 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뭐 저타르니 뭐 이런 저타르 뭐 이런 저니코틴 뭐 이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담배를 사는 분들이 아 이거는 펴도 몸에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역으로, 예. 실질적으로 저는 정부가 정말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담배 사업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따로 소감 이야기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그 김은지 선생님하고 우리 문 기자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안 겸 소감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은지 선생님부터. 예. 우선은 그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17대 때, 18대 때 국회에 올라갔던 많은 금연법들이 폐기가 되었는데요. 19대 때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담뱃값 인상, 금연 구역 확대, 그리고 지금 이제 금연 교육이나 뭐 금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은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항상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담배가 몸에 나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어야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선생님도 피우고 아저씨도 피우는데 담배 몸에 나쁘다 그러면 어느 아이가 나는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흡연 예방 교육만큼은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담배가 아까도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담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쁜지를 흡연자분들을 좀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스스로 내가 진짜 금연을 해야겠구나라고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그 교육의 장이 많이 열리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방송 관계자한테 네. 선생님만 따로 초대석으로 모셔가지고 네. 이 어떤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에 대한 네. 그런 다른 대담 프로그램을 네. 제가 좀 하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한태 기자님께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금연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금연법 보면 당장 그래서 금연하시는 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 세금을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국가에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6조 얘기하셨는데 그럼 3조에 대한 세금은 다 지금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흡연자분들에 대한 그런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짓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도 그거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세금을 내서 국가에서 그걸 활용해서 세수로 활용하시고 지방세가 되고 했는데 당장 이제 금연이 열풍이니까 이제 담배 피지 말아라고 하는 건 사실 글쎄요.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생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금연법을 시행한다면 사실 뭐 이렇게 거센 반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대안도 없이 이제부터 그 담배는 원래 몸에 해로운 거니까 피지 말아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흡연자분들에 대한 불만, 각종 그런 업계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정부가 그런 거 먼저 세우고 나서 한다면은 좀 더 좀 마찰 없이 정부가 원하는 금연율이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장시간 그 토론이 감사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금연, 흡연 이 부분은 이제 늘 양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 보다 많은 금연을 통해서 국민들 건강을 좀 확대시키려면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담배 사업법하고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아마도 그 속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금연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패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의 금연 정책보다는 그 애연가와 비흡연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